이제 1930년대. 우리 30년대 나눈다고 했잖아. 1920년대가 이제 뭘로 끝나는 거야? 대공황이 터지고, 이 대공황이 끝나면 만주사업이 터진다 했잖아. 일본이 이제 대륙진을 시작한다고. 근데 그때 그 대륙진이 본격화된 건 아니라겠지. 일본이 진짜 전쟁답게 느낀 건 언제라겠어? 중일전쟁 이후라겠어. 그래서 실제 일본이 침략전쟁 막 시작했으나 본격화되지 않은 그 시기에 일제정책이나 더 나가서 우리의 저항을 잠깐 보는 거야. 그래서 30년 전반기라 나와 있지. 잠깐 볼까? 자, 우리 이렇게 왜 일본이 대륙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대공황 이야기를 한 번만 다시 볼게. 대공황을 잠깐 보시면 언제 어디서 시작돼요? 미국발이 이제 미국이 처음 시작돼서 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재미봤던 나라가 어디랬어? 미국. 유일 세계 강대국으로 딱 떴다니까. 그 미국이 대공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미국 관련 여러 나라들이 같이 그 파장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유럽뿐만 아니라 같은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그때로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아시아까지 넘어왔던 이 대공황 이야기. 잠깐 볼까? 대공황의 문제가 어떻게 출발한다 했어? 자본주의 근본적 문제라니까. 자본주의 언제나 제일 문제가 뭐야? 과잉 공급 문제야. 거기에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 공황을 겪게 되는 거야. 과잉 공급 문제로. 그지? 그 재고 늘고 생산은 줄어들고. 이건 기본적으로 아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기업의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고 실적이 나빠지니까 산업은 쪼그라들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어째? 수요는 더 위축되니까 이게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주가는 더 폭락하고 이제 실업은 대량 실업 사태로 퍼지고 국가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우리는 대공황이잖아. 그게 미국발로 시작됐다는 거야. 전 세계 이제 강타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대공황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자, 여기서 문제가 어디 있어? 하나 물어보자.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러면 이 공황의 지금 문제는 수요에 있는 거야? 공급에 있는 거야? 두 가지 측면이 느낄 수 있겠지. 공급의 측면이 있다라고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과잉 공급이 문제다. 아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 진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 수요가 못 따라와서 두 가지 측면을 볼 거 아니야. 자, 당시의 대응은 이거였어. 대표적인 나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 뭘 최고했는 줄 알아? 이거였어. 블락경제인 거야. 블락경제 잘 모르냐? 자, 볼까? 그들이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자기 영국 파운드와 같은 통화권을 묶어낸 거야. 영국과 영국이 갖고 있는 수많은 식민지들을. 프랑스도 마찬가지. 같은 통화권을 묶어낸 거야. 블락경제를 만든 거야. 그리고 그들 위해서는 특혜 관세도 부과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재밌는 건 제3국에는 살벌하게 관세를 때리는 거야. 왜? 그들 물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요 과잉 공급 문제에 관계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들이 상산할 수 없도록 이 식민지에서 나와서 원료를, 그러니까 이 식민지를 보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원료 생산지이자 상품 시장이잖아. 그게 제3국이 침투할 수 없도록 블락경제 만든 거야. 그리고 거기다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려버린 거야. 어디서 많이 본 듯 싶지? 요즘 보는 거 같지 않아? 이게 올라가는, 이제 무너져가는 제국들의 특징이야. 전형적인. 역사는 한 번씩 보여줘. 뭐가 떠오르잖아? 더 이상 말하지는 않을 거고. 이 해결책을 생각했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블락경제 한 거거든. 근데 여기에 좀 다른 나라가 하나 있었던 거야. 소련. 대공황 때 소련은 굉장히 잘 나갔다? 봐봐. 성장률도 높았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았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소련은 뭐야? 공산주의 국가잖아. 옛날에는 자본주의 국가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야. 시장은 시장 논리에 놔둬야 한다 생각했어. 국가가 개입해 놓은 건 옳지 않다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소련은 국가가 개입했던 거야. 시장에. 적절하게 개입하니까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크게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야. 소련이 이때 폭발 성장했거든. 그래서 많은 앞에 있던 선진 자본주의가 다 따라잡어. 공업 성장으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도 맞짱을 뜨는 거야. 여기 주목했던 게 어디일 것 같아?
미국이 그걸 본 거야. 미국도 솔직한 말로 블락 경제를 안 생각한 건 아니야. 근데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생각이 다른 거야. 아, 시장은 시장 놔두면 안 되는구나. 누가 개입한다? 국가가 개입하면. 그 적절하게 뭘 끌어내야 한다야. 꼭 문제 여기 있는 게 아니다야. 이 유효 수요를 창출하면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 나온 그 유명한 정책이 바로 뭐야? 뉴딜이야. 뉴딜의 핵심이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이걸 끌어올리는 거야. 국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서 사람들 손에 뭘 쥐어줘야 한다야? 주머니 속에 돈 쥐어줘야 한다야. 수요 창출이 한다야. 돈이 그득그득 있으면 지금 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 수요를 안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주머니가 든든해져야지. 그 노동자의 안정을 찾는 거고 사회보장제도 실시하고. 그래서 루즈벨트가 한때 굉장히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권 내에서 특히 우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받았던 사람 중 하나야. 이게 수정경제 자본주의라 부르는 거잖아. 너 뭐다야? 너 좌파 아니냐야. 하지만 미국은 이걸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당시 일본 이야기 잠깐 볼까? 일본은 어떠했는지? 일본 보자. 일본도 그대로 대공황의 여파를 받은 거야. 응? 그 여파가 장난이 아니었지.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식민지라 봤자 우리밖에 없는 거고. 그치? 소위 말하면 블락 경제를 하기도 우리밖에 없는 거야. 지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밖에 없는 거고. 팔 때가 그 당시에 일본 같은 어디? 미국에 팔아먹었는데 미국이 지금 공화를 팔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수출이 안 되면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 쌓이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공황이 꼭 공업에서만 온 게 아니라 농업에서도 어마어마한 공황이 왔고 특히 과잉 생산, 농업에서도 과잉 생산이 이루어졌거든. 특히 쌀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쌀의 과잉 생산이라고? 근데 문제 뭐였지? 우리 1920년대 잘 생각해봐. 일제는 수탈 정책 1920년대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산미 증식이지. 조선 쌀 증산해서 어디다 파는 거야? 일본에 수출하는 거잖아. 조선 쌀까지 넘어오기 시작하지. 일본 쌀값 몇 적에서? 진짜 완전 추락이야. 일본 농민 경제에 농민들이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 조만간 뭐가 중단될지 딱 보이지 않아? 뭐가 중단되겠어? 산미 증식이 중단된다. 그럼 산미 증식이 중단되면 누가 문제가 되겠니? 반대로. 그렇지. 조선이 쌀이 또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야? 아니지. 농민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쌀을 증산했는데 팔 길이 막히면 농민들이 그 다 부채 가구 오고 쌀 증산했던 거잖아. 그 농가 부채 갚을 길이 있어 없어? 없어. 농민마다 어마어마한 빚에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살하고 난리도 아닌 거야. 1930년대 이렇게 다가와야지 뭐가 보이냐면 1930년대 일제 정책이 보여. 농민들 지금 다 쓰러지고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다. 조선 농민들. 산미증식이 중단될 거니까. 그럼 소작쟁이, 농민들의 투쟁은 전 의미에서 완화되기 위해서 격렬해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격렬해질 거야. 장난도 아닐 거야. 조선 사람 대다수 농민인데 그 농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저항할 거야. 누구한테? 그렇지. 단순히 지주가 아니겠지. 느낌 딱 오잖아. 일제 잘못된 농업정책에 의해서 농민들의 삶이 무너진 거잖아. 그때는 그럴 게 없지. 빚내서라 쌀 증산으로 시켜놓고 나 몰라 폐기쳤잖아. 일제 타도록 하는 거야. 그럼 일제도 뭔가 수습해야 한다. 느낌 오지? 아무튼 언제 이럴 거라는 생각 잠깐 보고. 그리고 일본도 어찌? 애들 참 신하지 않아. 이거 따라하려겠어. 블락 경제 한다. 우리도 엔화 블락을 만들어야 한다. 근데 엔화 블락은 일본과 조선밖에 없네. 그래서 일본이 하나 더 생각해. 더 넓은 곳을 찾아야겠다. 더 넓은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을 찾아야겠다. 그게 어디였던 거야? 아주 중국은 아니라니까. 만주까지. 그래서 일본에서 뭘 떠올리기 시작한 거야? 만주 침략 떠올린 거야. 얘가 일선만을 떠올리는 N 블락 경제를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일본이 만주 침략을 생각하는 거거든. 어려워? 어렵지 않지? 자, 아무튼 세계는 지금 대공황 여파를 겪고 있는 거야. 그 여파가 또 어디? 유럽도 간다며.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 독일과 이탈리아. 걔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 거야?
그렇지. 이 유효수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전쟁이야. 그게 전체주의가 부상하는 거야.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 사람들이, 국민들의 불만을 틈타서 완전히 그걸 틈타는 정치 세력이 있는 거야. 불만이 쌓이면. 누가 집권한 거야? 히틀러가 집권하는 거야. 이탈리아에서는 쿠데타로 해서 무솔리니가 집권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치즘, 파시즘 하는 전체를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뭐? 침략전쟁이 나서기 시작할 거고. 일본에서도 어째? 만주를 장악이 하잖아. 그래서 군국주의가 확산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앞에 서겠어? 그럼 군이 앞장서는 거야. 실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찾은 게 어디랬어? 만주라고 했잖아.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만주 침략, 그 만주 사람 누가 일으킨 줄 알아? 일본 정부가 일으킨 게 아니야. 사람들 되게 착각하는 게. 일본 정부는 민간인들이야. 걔들은 여우거든. 무모한 전쟁 안 한다고 생각한 거야, 처음에는. 만주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건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먼저 관동군이 일본 정부 아무 상관없이 조선군과 협조를 통해서 어째 만주 침략을 해버린 거야. 단독으로.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걸 받으라 시킨 거야. 여기서 물리게 하면 오히려 걔는 말한 거야. 차라리 일본 정부를 공격하겠다고. 초유의 사태지. 그래서 이 군이 일본 민간 정치인을 앞으로 계속 밀어내면서 그 전국을 장악할 거야. 그리고 일본이 패망의 길로 쭉 빠져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군부 세력이 성장하고, 그의 현명한 군수재벌들이 뜨는 거야. 뭐 미쓰비시는 지금도 보지. 나중에 우리가 슬픈 이야기 볼 거야. 왜 지금은 얘들을 볼까?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은 청산된 적이 없어. 2차戦이 끝나면 전범재판소에서 전쟁 범죄자들, 핵심들은 처형당하고 죽이고 해체되고 이렇게 돼야 하잖아. 우린 그대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거야. 누가 살려줬는지도. 그래서 우리는 깨는 순간도 볼 거야. 여러분 상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 한번 보게 될 거야. 근데 보는 거야. 걔들이 지금 살아있잖아. 그래도 그놈들이 처벌 안 받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볼 때마다. 저 때려 죽일 놈도 생각이 드는 거야, 실제로. 그들은 청산되지 않았거든. 한일 간에 있는 청산되지 않은 역사들이 존재하는 거야. 여긴 그래서 천천히 보는 거야. 왜냐면 지금의 역사가 딱 붙어 있어, 실제로. 이제 침략전 막 시작한다겠지? 그럼 일제히 우리를 어디에 끌어내야 돼? 전쟁에 동원해야 돼. 그지? 근데 본격화된 건 아니야. 그래서 민족 말살이야.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제 없애는 거야. 끌어내야 하니까. 동화장책 써야 하니까. 근데 이때는 시작이야. 잠깐 봐도.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일본이 대륙 침략했잖아. 그지? 그리고 괴륙과 만주국을 수립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침략 전쟁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눈빛이 장난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어째? 배신 세운 거야. 괴뢰 정권 세운 거야. 옛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서 괴뢰 정권 만주국을 수립한 거야. 이건 일본 군부가 세운 거야. 이 만주국이 가장 유명한 기시노부스케라고. 난 좀 현대에서 본다. 기시노부스케를 누구를 만나는지 한 파. 혹시 아베 신조라고 알아? 옛날 일본 총리 아베라고? 걔 왜 할아버지야? 기시노부스케가 누구의 싸부기도 오고 우리와 관련된 그게 기시노부스케가 또 만주국의 설계자 기시노부스케. 난 일본 총리도 올 거야. 언제? 해방 이후에. 처벌받지 않고. 이 침략 정책의 중심에 섰던 인간이에요. 아무튼 자 이제 민족 말살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사상 통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일제가 특히 사상 통제 이런 그 민족 말살 정책이 좀 더 강화돼가는 모습들이 언제 보이겠어? 중일 전쟁이 가까울수록. 처음에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아. 점점 이제 만주를 넘어서 중국을 갈 생각보다 통제가 훨씬 더 강화되겠지? 대표 봐봐.
딱 연도도 이거야. 연도를 외우는 소리는 아니야. 1936년. 조선 사상범. 이제 뭐 나왔어? 보호관찰이야. 너 지켜본다야. 과거 독립운동 했거나 특히 어떤 상 갖고 있는 자들.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나 너 지켜본다야. 너 조심해라야. 나중에 중립 터지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 이거. 지켜본다랑 끝나겠지. 봐봐 뭐로 끝나느냐. 집어넣고 시작한다야. 나 아직 죄 안 졌을. 아니 난 너 못 믿어. 집어넣고 시작한다야. 예방구금이야. 미리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야.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실제 중일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전은 바로 시작하냐? 보호가 본다야. 그러다가 집어넣고 시작한다야. 그리고 사건도 터져. 이게 그 유명한 뭔데? 일장기 말소야. 일장기 말소 사건이 어떻게 터진 줄 알아? 뭔지 알아? 이게 1936년 사건이야. 1936년 뭔지 알아? 이게 다 1936년인데 이게 베를린 올림픽 개최됐을 때야. 독일에서 베를린 올림픽. 누가 개최했는데? 히틀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앞두고 뭔가 자기 게르만족의 우수성 보이다가 막 과제하고 산정하고 싶을 거 아니야. 우리가 대공황 극복하고 내가 진짜 잘해서 경제 잘해서 이러면 독일에 성장했어. 막 보이고 게르만 그 독일 사람들 자경지 금지 막 빵빵빵 심어줘야 할 거야. 빵빵빵 해야 난 전쟁까지 할 거니까. 개최했던 게 베를린 올림픽이야. 올림픽의 꽃은 뭐야? 그럼 마라톤. 피날레 장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히틀러는 기대는 컸지. 이제 누가 승리해야 한다. 그럼 마라톤 우승은 우리 독일인이 한다. 게르만족의 우승성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우승자가 독일인도 아니고 그럼 최소한 백인이어야 돼. 백인도 아니고 그럼 멀쩡한 그냥 나라라도 되는데 그 나라도 아니고 뭐? 식민지 그것도 유색인종이 우승한 거지. 그게 누군데? 그게 송기정이야. 그가 바로 이 송기정.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인간이 깨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2시간 30분대 벽을 최초로 깼던 송기정. 근데 너무 우울한 표정이 문제 보이지? 사진에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못 쓰고 우리 사랑하는 AI가 원래 전송된 사진은 이거지. 근데 어째? 이걸 받아보는 우리 신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지. 그래서 당시 우리는 3대 신문이 있었어. 혹시 신문 두 개나 이미 알고 있잖아 뭐? 그럼 전번에 했던 조선도 있고 동아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조선중앙일보도 있어. 좀 낯설지? 조선중앙일보. 그러니까 원래 조선과 동아는 이미 들어본 바 있어? 조선은 처음에 좀 이상하게 출발했다. 나중에 그 민족주의로 성장했던 과정 잠깐 보여준 적이 있었고 기억나? 특히 신간에는 유일당으로 주도했던 게 조선일보가 들어온 거 아니야. 동아일보는 처음에 굉장히 잘 출발했다가 좀 자치운동 하면서부터 좀 이상해졌던 느낌이 있었고 김성수가 세웠던. 그리고 3대 신문이 세 번째가 뭐냐면 원래는 되게 이 신문사가 힘들었어. 근데 사장이 새롭게 취임한 거야. 원래 중국 관내에서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이 양반이 있어서 신한 청년당도 만들었고 혹시 기억나?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만들어줄 수 있었던 아주 시세의 변화에 시류의 변화에 아주 현명히 잘 대처하는 여운형이라고. 기억나? 이 양반이 조선중앙일보 사장이 된 거야. 그래서 정말 사세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3대 신문 반위로 딱 올랐어. 그 조선중앙일보에서 우승한 지 4일 만에 사진을 전송받았는데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어. 일장기를 지운 거야. 원래 이 일장기 말소사건은 조선중앙일보 여운형이 일으킨 사건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기억 못해. 이 사건이라고. 조선중앙일보 사건이라 몰라. 왜? 이때 일본이 검열을 했는데 통과됐어. 지운 게. 사장이 그래서 여운형이잖아. 조선중앙일보. 이런 민족 지도자가 이 신문사를 이끌어. 그러면 이 신문사의 문제점이 뭐겠어?
일본에 끊임없이 사전 검열당하면서 기사가 삭제되고, 맞지?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 정간당하고, 그러면 제대로 구독료가 안 들어오고, 그 신문사가 굉장히 재정이 쉽진 않았어. 발행부수는 여행영은 어째 다른 신문과 똑같은 거 올라갔지만 재정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윤정기가 썩 좋지 않아. 그래서 막상 이걸 지웠는데 일본은 짜증을 냈어. 아, 윤정기 좀 갈아라, 씨. 인쇄질이 나쁘다 생각한 거야. 이걸 지웠다 생각하는 거야. 실제 조선중앙일보는 이게 지웠다 생각한 게 아니라, 아, 좀 윤정기 좀 갈아라 생각. 진짜로 사전 검열한 애가 그걸 문제 삼지 않은 거야, 검열해도. 잘 몰라. 원래 딴 데도 잘 지워져 나오니까. 글자도 잘 안 새겨도 나오기도 하니까. 문제가 안 된 거야. 근데 10여일 뒤에 동아일보에서도 사진이 실렸단 말이야. 이게 동아일보 거야. 그걸 이제 AI로 다시 이제 문제 저작권자들이 찍은 건데. 보여, 안 보여? 보여. 동아일보 보이죠? 지금 흔적이 보이잖아. 있을 자리가 없잖아. 동아일보 누구야? 김성수야. 재정적 빠방해. 딱 봐도 알겠어. 이건 지운지. 이래서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장기 말씀 오면 다 동아일보인 줄 알아. 원래는 여기서 온 거야. 근데 문제가 된 건 여기서 온 거야. 그래서 역으로 여기도 문제된 거야. 너 왜 했니? 이것도 했는데요.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지웠던 걸 주도했던 스포츠 기자 잡혀들어가고 이길용이라고. 지금도 그래서 이길용 그 기자상도 있어. 그때 지웠던. 그리고 이때 사회부장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야. 혹시 국어 싫어하지? 운수 좋은 날은 읽어봤어? 빈천을 읽어봤어? 작가가 누구야? 현진건이야. 그래, 미안해. 근데 운수 좋은 날은 읽어봤지? 그게 현진건이야. 당시 동아일보 사회부장. 우리 현진걸 여기서 만나. 그래서 그가 여기서 잘리고 감옥 가고. 이게 그 유명한 열장로 말초 사건이야. 1936년이 가까우면 1937년 중일제 가까우면 이제 일제 사성도 강화되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기 시작하는 거거든. 느낌 나지? 이후로는 우리 조선인 신문들 맞아? 조선 중앙일보는 결국 폐간될 거야. 여기 이제 더 이상 발행 못해. 여운형은 날아가고 잘리고. 하지만 동아일보는 사과하면서 다시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돼. 이걸 기회로 신문 부수를 확 늘린 신문이 하나 있겠지. 이게 기회가 돼서. 그게 뭐야? 조선일보야. 이미 조선일보는 사주가 바뀌었어. 이리 말해줄게. 좀 더 봐. 사주가 누가 오는지. 자, 우리 일제의 통치 이야기 잠깐 본 거야. 이제 민족말살은 시작된 거야. 중일전이 다가갈수록. 그치? 이제 본격은 나중에 중일전 이후에 보는 거고.